안녕하세요. 우리 미술과 문화를 공부하는 김용수입니다. 오늘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야연이라는 낯선 이름의 풍속화 한 점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작품의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화면의 왼쪽에는 크고 푸른 소나무가 한 그루 보이고요. 먼 발치에는 성곽과 기와 지붕이 보입니다. 경사진 땅에는 풀이 나 있지만 푸른색이 빠진 걸 보면 겨울인 걸 알 수 있죠. 장소는 도성 인근의 산속 같습니다. 이렇게 한적한 산속에서 17명의 남녀가 자리를 깔고 앉아 무언가를 즐기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6명의 남녀들이 자리를 깔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는데요. 남자들은 머리에 탄건이나 갓을 쓰고 있고 몇몇은 날이 추워서 그런지 남바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따운 여인네도 2명이나 보이는데 이들은 추위를 안 타는지 그냥 치마 저고리 차림입니다. 아무튼 다들 한 손에는 접시, 또 다른 손에는 젓가락을 들고 대기 중인데요. 이들이 기다리는 것은 중간에 놓여서 익어가는 고기입니다. 그리고 방금 막 들어오는 수염난 인물이 한 명 보이는데요. 신발도 안 벗은 걸 보니 마음이 급했나 봅니다. 이 모임이 끝날까 두려운 마음에 헐레벌떡 온 것은 아닐까요? 남자들 중에 갓을 쓴 인물은 쪼그려 앉아서 젓가락으로 고기를 집어 먹으려 하는데요. 옷차림은 양반이지만 수염이 없고 갓까지 쓴 채 의관을 갖춘 모양새가 이 모임에서 막내인 것 같습니다. 엉거주춤 쪼그려 앉은 건 뒤에서 들어오는 양반이 지나가도록 비켜주려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 여인들은 각자 붉은 저고리와 녹색 저고리를 입고 있는데요. 둘 다 가채로 머리를 꾸미고 있습니다. 대낮에 남정네들과 어울리는 걸로 봐서 평범한 아낙네는 절대 아니고 기생으로 추정됩니다. 녹색 저고리를 입은 기생은 왼쪽 밑에 앉은 양반에게 고기를 집어서 건네주고 있는데요. 이 양반은 젓가락도 없이 술잔과 술병만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기생이 계속 고기를 구워서 주니까 젓가락이 필요 없었겠죠. 그나저나 이 두 사람은 무슨 사이인 걸까요? 오고 가는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보니 이 기생은 털방석도 깔고 앉아있죠. 이 털방석은 본래 양반의 것인 듯한데 기생에게 양보한 게 아닐까요? 뭔가 은밀한 눈빛을 계속 주고받는 것을 보면 보통 사이는 아닌 게 확실합니다. 반대로 붉은 저고리의 기생은 무심하게 고기만 바라보고 있죠. 화롯불 위에서 익어가는 고기를 바라보니 군침이 도나 봅니다. 한편 왼쪽의 두 양반은 활방석에 앉아있고 수염도 많은 걸로 보아 나이가 지긋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높은 사람이 가운데 앉는 것을 감안하면 2번 양반이 좀 더 높은 사람으로 짐작됩니다. 그런데 2번 양반은 자세히 보니 붉은 저고리의 기생을 노골적으로 쳐다보고 있네요. 그 모습이 꽤나 추해 보입니다. 못난 양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제 가운데 놓여 있는 화로를 한번 볼까요? 이 화로에는 불판 같은 도구가 놓여 있는데요.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죠. 이 구멍 주위로는 고기를 올려놓고 굽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채소와 각종 그릇들이 놓여 있죠. 이것들은 어떻게 요리해 먹는 걸까요?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록들을 참조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1849년 홍성모가 지은 동국 세시기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제3편 10월 상달조에서는 이맘때 화로에 숯불을 피워놓고 쇠고기를 구워 먹는 풍습이 있는데 이를 난로회라고 하였고, 구워 먹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각종 채소를 넣어 국물 요리도 해 먹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참조한다면 이 그림은 19세기 어느 날 도성 인근에서 벌어진 난로회를 묘사한 작품으로 추정할 수 있겠죠. 화로에 올려놓은 고기는 쇠고기일 테고요.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생각보다 소를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그만큼 소를 많이 잡았다는 의미일 텐데요. 그리고 화로 위에 놓인 이것은 불판이 아니고 전립투라는 이름의 냄비입니다. 유득공의 경도 잡지에 따르면 군사들이 머리에 쓰는 전립과 모양이 비슷해서 이런 이름으로 불렸다고 하네요. 테두리에는 고기를 굽고 동시에 가운데에 있는 구멍에 채소와 물을 채워 국을 끓여 먹는다고 합니다.
요리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기가 구워지면서 육즙이 국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풍미가 더 좋아진다고 하네요. 몇 년 전 KBS의 한 방송에서 전립투를 활용한 요리가 소개되어 참고할 수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소개된 장면을 보고 있자니 이 그림에 묘사된 모습과 유사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 비슷한 장면을 그린 그림이 덜어 있더군요. 이런 난로에 같은 풍습이 양반들 사이에서는 꽤나 유행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고기를 당시 양반들은 어떻게 먹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모 신문 기사에 의하면 80년대 초반만 해도 소 한 마리를 팔면 50에서 60만 원을 받을 수 있었고 이 금액으로 웬만한 국립대학의 4년치 등록금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소 팔아서 자식을 대학 보냈다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수입산 소고기가 유통되는 지금도 소고기는 꽤나 비쌉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에는 소가 지금보다 많았던 걸까요? 아쉽게도 그것은 아닙니다. 당시는 소를 양육하는 기술이 지금보다 못했으니 개체수가 당연히 적었죠. 게다가 농본 국가였던 조선은 소를 귀하게 여겼어요. 요즘은 농촌이 기계화돼서 소를 식용으로 키우지만 소는 본래 농촌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특히 밭을 가는 데는 소가 꼭 필요했어요. 소 한 마리분의 밭갈이를 하려면 장정 9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소 한 마리가 사람 9명의 노동력을 대신하는 것이니 그 효과가 대단하지요. 그리고 소가 땅을 깊이 갈아줌으로써 흙이 부드러워지고 양분이 높은 아래의 흙이 위로 올라와서 작물의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소 덕분에 노동력을 절감하고 수확량도 늘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수레를 끄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고 여기저기 다닐 때 타고 다니는 용도로 썼던 것 같아요. 요즘 농촌에서 경운기가 하는 역할을 소가 했던 것이죠. 이런 탓에 나라에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소 잡는 일을 금지했습니다. 농사가 민생과 국정 운영에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죠. 하지만 세상 사는 게 늘 그렇듯이 예외가 존재했습니다. 소 잡는 게 허용되는 몇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중 하나는 제사였어요. 왜냐하면 예로부터 각종 제를 지낼 때 희생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동물을 잡은 다음 그 고기를 올리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현재까지 남아있는 대표적인 제사인 종묘대제를 보면 소, 양, 돼지고기를 날것으로 상에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조선시대를 지배한 유교는 제사의 형식과 절차를 매우 중요시했던 만큼 제사 목적으로 소 잡는 일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실에서도 소고기를 먹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고기가 없으면 식사를 못 하셨다는 세종대왕의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죠. 그 고기가 바로 소고기입니다. 그리고 한양에서는 성균관이라는 국립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성균관의 유생들은 국가로부터 숙식을 제공받으며 공부할 수 있었는데요.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라서 그런지 특별히 소고기 반찬을 식사로 제공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균관의 규모가 꽤 컸던지라 노비들도 꽤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자기들끼리 반촌이라는 동네를 형성하고 모여 살았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들 반촌 사람들이 도성 안에서 소를 도살하고 유통할 수 있는 독점권을 부여했습니다. 그 대신 소고기 판매 수익의 일부를 성균관에 납부하게 했지요. 성균관 입장에서는 재정을 확보할 수 있어서 좋았고 반촌 사람들도 노비 신분이지만 소를 팔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으니 서로 이득이었죠. 지방의 백성들도 소를 자주 도살했는데요. 도살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일이었기 때문에 수령의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수령에게 갖가지 청원을 넣어서 소를 잡곤 했지요. 우선 비가 안 올 때는 비우제, 돌림병이 유행할 때는 여제를 지냈는데 이런 제사에 사용할 고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도살을 청원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소가 스스로 줄에 감겨서 죽었으니 고기라도 팔 수 있게 해달라. 소가 병에 걸려서 먹이를 먹지 않으니 죽기 전에 잡아서 고기라도 팔 수 있게 해달라. 그 다음에 노모가 병에 걸리셨는데 이 병은 소고기를 먹어야 낫는다더라. 그 다음 소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다쳤는데 오래 못 살 것 같으니 잡을 수 있게 해달라. 등등 별별 청원이 많은데 사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핑계입니다. 수령들도 그 실상을 알고 있었지만 대부분 허가해 준 걸로 봐서 적당히 눈 감아 주었던 모양입니다.
조선시대 소도살 풍습을 연구하신 전경목 선생님에 의하면 충청도 영춘현의 한 집안에서 소도살을 요청한 문서가 무려 13건이나 남아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더군다나 여기에는 태어난 지 1, 2년 정도밖에 안 된 어린 송아지를 잡게 해달라는 요청이 적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송아지 고기가 부드럽고 맛있으니 도살하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 도살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던 정황을 말해주는 것으로 지방에도 전문적인 도살업자가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소를 자주 잡았던 사실은 불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옥 세계를 묘사한 시황도에는 망자가 살아생전 저지른 악업을 보여주는 거울인 업경대가 등장하는데요. 염라대왕은 여기에 비춰진 악행을 근거로 망자가 받을 형벌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업경대에는 대부분 소를 도살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어 흥미롭습니다. 소를 잡아먹는 행위가 불교에서 금기시하는 살생이라는 점에서 이런 도상이 선택된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그 당시 얼마나 소를 잡아먹었으면 이런 그림까지 그렸을까 싶기도 하죠. 그 당시 소고기를 자주 먹은 사람이라면 이런 장면을 보고 마음 한구석이 찔려서 불공을 열심히 드렸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야연이라는 풍속화를 통해 조선사회에 유행한 소고기 문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이 조금 길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